전체적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높이 뛰어보자 하는 긍정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마디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늘을 I get 시작합니다. up and nothing gets me down. I get up and nothing gets me down. 해석해보죠. 우선 I get up 했으니까 나는 일어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nothing, 그 무엇도 gets me down 하지 않는데요. get somebody down 하면 누구를 우울하게 만들다, 낙담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운시킬 수는 없어. 나의 기분을 꺾을 수는 없어.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get up과 뒤에 get down을 대비시킨 거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으쌰으쌰 하면서 외쳐보면 좋을 것 같은 말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 get up and nothing gets me down. I get up and nothing gets me down. 들으셨죠? 이렇게 get 누구누구 down으로 사람을 목적으로 쓰면요. 누군가를 축 처지게 만들다, 낙담하게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자주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럴 때는 The weather is getting me down. 날씨 때문에 내 기분이 저기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몸이 아플 때도 우울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The flu really got me down 하시면 독감 때문에 진짜로 우울해졌다. 기분이 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어나자마자 이렇게나 활기가 넘치는 화자가 이번엔 어떻게 하는지 다음으로 알아볼까서 함께 들어볼까요? Might as well jump. Might as well jump. 후렴 부분이었는데요. 점프만 잘 들리고 그 앞이 뭐라 하는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점프를 하긴 한다는데 might as well jump 한다는 건요. 점프하는 게 낫겠다. 점프하는 편이 좋겠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가장 최선의 대안일 때 이렇게 might as well을 쓰는데요. 이번엔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Might as well jump. 좀 더 잘 들리셨죠? 이 might as well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좀 복잡하게 뭐뭐 하는 편이 제일 낫다. 뭐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자면 뭐뭐나 하자. 이런 뉘앙스예요. 할 일도 없는데 밥이나 먹을까 하는 것처럼.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 이런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딱 그런 어감으로 들리는 게 바로 영어로는 might as well 그리고 동사입니다. 노래에서는 점프나 한번 해볼까? 한번 뛰어나 볼까? 이런 식으로 쓰인 거겠죠. 에너지가 워낙 남아돌고 컨디션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어디 한번 점프나 해보는 게 좋겠어. 점프나 해보자.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비록 계획하진 않았지만 달리 다른 옵션을 택하느니 이러이러 하는 게 낫겠다 하실 때 might as well 쓰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까지 왔으면 온 김에 이참에 우리 가게에도 들러라 이럴 때 If you are in town, you might as well drop by my sho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무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너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네 이럴 때도 Since nobody else wants this, I might as well give it to you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된 말로 개나 주지 그래, 개나 줘 이럴 때도 You might as well give it to your dog 하실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살펴본 표현들 정리하면요. Nothing gets me down. 그 무엇도 내 기분을 다운시키지 않아. Might as well jump. 점프나 하는 게 좋겠어 였습니다. 안현모의 한뉴스 팝영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현모의 한뉴스 팝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경쾌 통쾌한 곡이죠. 반 헤일런의 Jump.
시각은 9시 56분입니다. YTN News FM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만큼 외출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포근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우선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1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3도, 대전도 13도, 광주 1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표정 나쁘지 않습니다. 동해안에만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다른 지역은 구름만 많다가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 초봄 같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입니다. 네, 주말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을 보긴 좀 어려운데요.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향 이용하실 때 사고 난 구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정리 터널한 1, 2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나 지금 추돌 사고 때문에 뒤로 온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지금 도심 성수 분기점 쪽으로 장안교에서 분자교 구간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사고 여파 때문에 장안교 일대부터 분자교까지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막바지 중랑교 일대부터 녹천교 일대까지는 서행으로 차량들이 꾸준하게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이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후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끝까지는 속도가 조금은 내려가 있습니다. 나라남 강병훈대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일대부터 성산대교까지는 시속 30km 내외입니다. 반대 구리 쪽은 정체가 이제 점점 풀려가고 있는데요. 성산 일대부터 양화대교, 다시 마포대교 지나서 강남권 반포 일대까지는 정체가 이어집니다. 삼성과 함께한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쌓여있는 우편물과 지저대는 강아지. 무슨 일 생겼나? 똑똑 해보세요.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꺼질지 모릅니다. 고맙다.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똑똑한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뉴스는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로. 금요일 밤인데 오늘만큼은 귀가 서두른 직장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피할 곳 없는 미세먼지. 벌써 이래서야 올봄을 어떻게 나야 할까요? 2월 22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5개보 가운데 3개는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국민특별대표들이 하노이에서 막판 조율을 위해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는 호텔 예약이 통제되며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가 국정농단 사태 불씨가 됐던 최순실 태블릿 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탓이라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모두 166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에듀파인 거부 등 집단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사흘째 하늘을 가리면서 제주를 뺀 전국의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시내 곳곳에서는 미세먼지 주범인 배출가스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네, 4대강 보가 건설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보가 해체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3개는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금강의 경우 3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종보의 경우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에 지장이 적고 수질과 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획위원회는 평가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공주보는 보 상부에 있는 공도교가 차량 투행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공도교는 유지하되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은 해체하는 부분 해체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영산강은 2개 보 가운데 죽산보는 해체, 성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개방으로 결론이 난 2개 보 가운데 성촌보는 보 해체의 경제성이 낮고 백제보는 실측 자료가 부족하고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기획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제시하는 4대강 우리 강의 다양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우리 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입니다. 세계보 해체에 따른 비용을 보면 보 해체 공사비는 897억 원, 물이용 대책 비용과 보 해체로 중단되는 소수력 발전 등을 감안하면 모두 2,0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잇따라 열어 물 이용과 문화 행사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6월 이후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 해체 방안을 놓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부분 해체 방안이 제시된 공주보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의견 수렴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위원회는 금강에서 세종보는 물론 공주보까지 사실상 보 2개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모두 철거가 아니라 아쉬움이 있지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보의 소문을 개방한 것만으로도 여러 제자연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 철거 이후에는 금강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공주보 주변은 해체 반대 현수막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물 부족 대책 없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입니다. 공주보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았던 농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보 개방만으로도 강물과 지하수가 빠졌는데 보를 해체하면 농사지을 물도 가축에게 먹일 물도 부족해질 거라는 겁니다. 여름 후에부터 물이 약해지기 시작해서 여기 쌍신동 전체가 다 약해요, 지하수가. 보 개방하기 전에 그때 그 물 잘 나오는 대로만 해주면 우리야 뭐 바랄 게 없죠. 근데 그것도 안 해주고 지금 무조건 농민연합회 등 공주시 10여 개 단체는 공주보 철거 반대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보 해체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 때려보시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 국민의 혈세인데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생태계 회복의 첫걸음이란 평가와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거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해 공주보 해체를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북한과 미국은 이틀째 의제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 이도훈 본부장도 오늘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부터 의제 협상이 진행됐죠. 오늘 협상은 모두 마무리됐습니까? 네, 오늘 협상은 1시간 전쯤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말 그대로 마라톤 협상이었는데요. 이 협상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 만인 오후 4시쯤 북한 김혁철 대표가 탄 차량이 호텔에 빠져나가면서 이 협상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 대표가 다시 같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인 밤 9시쯤 호텔을 다시 빠져나가면서 오늘 협상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비건 일행과 김혁철 일행은 각각 미 대사관과 영빈관을 하루에도 수차례 오가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협상 내용을 수시로 상부에 보고하며 다시 조율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서로의 이점을 위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양측의 줄다리기, 양 끝에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놓여 있죠.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협상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최대 핵심입니다. 이 북한은 앞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고 플루토늄 시설 3곳을 불능화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북한의 미국의 목표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아직 공식 인정한 적이 없는 우라늄 농축시설 비핵화 조치를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합의문에 넣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평양과 워싱턴 사이 연락사무소를 제시